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과 관련된 두 가지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또 잠시 또 짬을 네, 내주셨습니다. 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그 입법 배경 먼저 여쭙죠. 이 근로기준법 이번 개정안은 주로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통상임금 하면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는지가 명확해야지 네. 내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혹은 휴일 근로를 하거나 네. 혹은 뭐 산전산후 휴가 수당을 받거나 할 때 수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받는 돈이 뭐 100만 원이다. 네. 혹은 뭐 시간당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몇 프로를 가산한다. 이런 것이 이제 휴가 수당 뭐 휴일 수당 연간 그러니까 이 근로 수당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임금 이걸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통상임금은 범위가 넓으면 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질 거고 네. 그것이 좁아지면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좀 애매해서 법적 논쟁이나 노사 간 갈등이 많이 돼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통상임금 정의를 좀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모호한 탓에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겠죠? 예, 굉장히 많았죠. 네, 어떤 특히 이제 문제들이? 고용부가 네. 행정 해석을 하면서 네. 대체적으로 사용자 측에 유리한 행정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네. 상여금을 주는데 네. 2달에 한 번씩 줘요. 아하.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준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부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만 통상임금이다.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은 빼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네.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이어도 이것이 네. 매우 정기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논란이 돼버린 거죠. 아하. 그런데 한국은 이건 임금 체계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한국은 임금 체계가 주로 기본급하고 수당 체계로 돼 있어요. 네, 네. 그 수당이 워낙 많이 붙으니까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네. 안 들어가는지가 항상 논란이 되고 특히 고용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해석을 통해서 이걸 계속 통상임금에서 수당을 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논란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노동자도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네. 사용자도 또한 시킨 만큼 그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좀 명확하게 법조문을 정리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 통상임금에 대한 그 개념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그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인식을 거의 이제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입장에 따라서 그래도 논란이 있어요. 약간씩 좀 다른 예. 미묘한 차이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정부 여야 입장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네. 통상임금 개념을 왜 아까도 이게 확실해야만 다른 게 정리가 된다라고 예. 하셨기에 좀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야당, 특히 이제 제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합의하는 것은 일한 만큼 그러니까 받은 금품, 네. 그걸 몽땅 통상임금이라고 한다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반드시 정부 여당은 여기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넣자라는 거예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고정성을 넣는다. 네. 그래서 만약 정기적이지 않으면 네. 정기적이지 않게 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1년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사장이 수당으로 100만 원을 주는데 네. 그것을 매달 줄 수도 있고 네. 약간 부정기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정기성을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면 그러면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죄다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저희 주장은 네. 모든 돈, 금품을 다 통상임금으로 하고 그것을 요건으로 하되 그 징표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은 대법원의 판례처럼 인정을 한다. 네.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문제는 고정성이에요.
고정적으로 고정성. 주느냐 안 주느냐를 아. 너무 장난을 많이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게 네. 이제 가장 큰 차이이고요. 네. 그러니까 고정성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음흠. 두 번째로 그럼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금품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든가 혹은 네. 법적으로 정한다에서 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의 상여금 네네. 이건 뭐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제외하고 그다음에 성과나 업적에 따라서 주는 돈 네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외하자. 제외하고, 예. 그것만 명확하게 하자인데 네. 예. 이 정부 여당 걸 좀 넓게 해서 뭐 통근수당, 예, 식비, 네. 주택수당 이런 네. 것도 다 붙여서 주잖아요. 네네. 이런 것까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 때문에 네. 여전히 법안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요. 네. 차이가 아직 좁혀지질 않아요. 완벽한 입장 차인데요. 예. 어떻게 하면 덜 줄까와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예. 그 결국은 그 얘기인데. 예. 그러면 거기서 적절성을 찾아야 예, 되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회적 합리성, 네.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정말 정부 여당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참 힘들어해요. 요즘 후원금이나 뭐 기부도 잘 안 하시려고 네네. 그래요. 그 이유가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벌써 28,000, 29,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한 나라인데 왜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돈은 소득은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 총소득은 많아진다는데 예. 나의 소득은 줄어. 그 중요한 이유가 특히 재벌 대기업이 너무 네. 많이 가져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쌓는 돈은 천조이고 가계 부채는 또 천조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 정당성이나 합리성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네. 저는 사용자 측한테 유리한 그러한 법안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네. 저는 저희 법안이 노동계의 주장과 정부 측 주장의 중간쯤에 딱 된 법안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것을 노동법 전문가들한테 많이 의뢰를 했었고 네, 그러면 네. 그 정도 중간 정도에 있는 법안 정도는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노라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렇군요. 뭐 앞서도 그 고정성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번 개정안의 그럼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 함은 네. 이제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하고 그 중에 정기성, 일률성은 또한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되 고정성은 전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외되는 금품을 아예 법안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걸 시행령으로 두면 너무 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추석 상여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라든가 네. 혹은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받는 돈은 당연히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나 일률성에 해당하지 않기 많죠? 때문에 네네. 그건 분명하게 빼자. 그 정도면 네네. 뭐 대기업이든 기업이든 혹은 노동자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요 정도로 지금 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측 법안, 이 김무성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법안은 사실은 굉장히 좁혀놔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다음 질문이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할까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예, 하시니까. 한 번 논의를 했어요. 한 번 논의를 해서 네. 정기국회 때는 좀 더 논의는 힘들 것 같고 네. 다시 임시국회 때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고요. 네. 이 논의와 별도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이미 좀 판례가 나왔고 네네. 그다음 하급심에서 또 또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것까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네.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수결이 오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냥 길 가는 사람 1,000명 붙잡고 어느 게 맞아요 하면은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드라이브가 너무 좀 심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네.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음. 어쨌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네, 조율을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내용을 좀 설명해 예, 주신 예. 바가 있습니다만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닉네임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 문턱에서 좀 맴돌고 예. 있다고 계속 들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연말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입법 계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지 뭐 정리해고나 네. 이런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뭐 수천억의 그 손배 소송을 당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학자들도 오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외국에는 없어요. 이런 일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으로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 파업해? 그러면 돈 벼락을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파업을 못하게 되는. 네. 근데 사실은 돈으로 파업을 막는 일인데요. 네. 이런 일이 외국에는 이제 없는데 한국에는 생겨나는 데다가 네. 바로 그렇게 손배소송을 당하면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보증 쓴 사람까지 다 차업을 당해요. 네네. 그리고 자살까지 벌어지는 맞습니다. 일이 네. 매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건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도 많이 해주셨고 해서 네. 그 시민들과 논의도 하고 법학자들하고 논의도 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배춘환 씨인가요? 예, 예. 배춘환 주부께서, 주부께서. 예, 사실은 음. 한 번은 이제 배춘환 주부께서 신문을 봤더니 네. 어떻게 거리에 내팽개쳐진 사람들한테 47억 소송을 당하는 기사를 보고 네.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네, 네. 47,000원씩 우리가 10만 명이 모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구나 해서 이제 봉투를 보내오신 거죠.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14억 정도의 돈이 모금이 됐고요. 네. 그것 때문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노동자들 및 가족들을 긴급 생계비 지원은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모은 돈의 그 이 10% 정도를 이런 법제도를 네. 만드는 데 쓰기로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네. 법제도들을 만들기도 하고 네네. 국제 심포지움도 하고 국내 심포지움도 하고 시민들하고 공개 행사도 많이 그렇군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끝에 거의 10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네. 지금 논의 문턱에서 계속 맹맹되네요. 그러네요. 이 개정안의 그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보증 쓴 사람까지도 이렇게 손배 소송 당하지 못하게 하는 네. 것. 그 다음에 파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 파업이라면 불법 파업에 직접 가담한 주도한 사람만 그런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조차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손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예,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아니 정리해고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그것에 항의했다고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파업의 영역도 좀 확대시켜 놓고 그래서 불법 파업 자체를 좀 줄이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은 업무 방해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네. 파업을 하면 일정하게 업무 방해가 되고 따라서 영업 손실을 보죠. 네. 그러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합법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합법 파업을 하다가 네. 그것이 불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영업 손실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느냐면 합법 파업상의 영업 손실은 빼고 나머지 불법 파업에 대해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업 손실액의 상정조차도 좀 굉장히 줄이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 놓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모든 조항을 다 통과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까지 쓴 사람들까지 차업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건 좀 통과를 좀 시켜주고 상한선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건 좀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연말 연초에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글쎄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도 주셨지만은 그 손배 가압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통과가 되려면 다는 아니더라라고 차선을 제안하셨거든요. 예. 그 해결점으로 어디까지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반대가 많은 게 네.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건 굉장히 아, 반대가 네. 많아요. 그래서 파업의 범위를 다 넓히자는 건 아니고 정리해고는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정리해고는 이 저항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정리해고까지는 네.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여지를 좀 두자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손배 책임을 좀 분명히 하자. 그래서 너무 가족, 뭐 친지, 보증 쓴 사람을 다 조합원 전부 이러지 말고 네. 핵심으로만 하고 상한선을 좀 두자. 요 정도 몇 가지 조항은 좀 통과를 시켜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9.15 노사정 대퇴합 위에 노동 개혁이 이제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5일 2차 민중 총궐기도 있었죠. 노동개혁 논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좀 잘하고 싶은 것이 이제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자꾸 더 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뭘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셨던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면이 지금 뭐 있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 평화냐 아니냐, 지금 위원장님을 뭐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 소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합의해서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가 자의 임금 소득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기업이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노동 계약 조항들이 네. 지금 정부 여당이 발의한 입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신을 좀 살리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양보를 하려면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도 해고는 너무 많다. 1년에 해고되는 사람이 최소한 180만 명 정도 돼요. 그렇군요. 굉장히 네. 많아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해고를 도입하자 그래요. 저성과자 해고라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지침 만들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좀 우리도 휴일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좀 가지자. 그러니 주 52시간 정도로 좀 하자.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주 52시간을 안 지키면 네. 이 벌칙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걸 잠시 면해주는 그래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 52시간의 법을 지키자. 이것은 60시간 법을 지금 정부가 가져왔는데 네.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통상임금 네. 뭐 이런 문제하고요. 더 가장 중요한 건 비정규법이에요. 지금 정부가 기간제도 늘리고 파견도 늘리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늘리는 거하고 뿌리산업 파견 늘리는 게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파견 교수 만들자는 거예요. 파견 아나운서 만들자는 거고,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파견으로 돌리겠다라는 입법이기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동차, 조선 이런 데가 뿌리 산업인데 여기 정규직들을 이제 파견직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도를 갖는 그런 비정규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어서 네. 이런 독소 조항을 만약 도입을 할 경우 가계소득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이제 너무 넘쳐나고 해고가 너무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동계약은 절대 안 된다. 요것이 이제 주로 민중 총궐기를 한 주요한 내용이죠. 네. 좀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요. 예.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은 거의 다 예. 됐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중에 이제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혹은 입법계획 혹시 있으시면 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정부의 노동계약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막아내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최선이고 일부 뭐 고용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법. 그러니까 제가 청년 3당이라는 말을 하는데 청년 3당이 뭐냐면 청년 할당.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 세 가지를 좀 어떻게든 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청년 할당법을 도입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조례로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을 이재명 시장이나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자체가 할 의지가 있으면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근거를 만드는 청년 3당법은 좀 꼭 하고 싶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